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죠. 오늘이 4월 첫 월요일인데요. 아직은요. 아침엔 좀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여전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외출하실 때는요. 얇은 옷 여러 겹 껴 입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자, 이쪽 아래쪽에 기사가 있는데요. 돈 뿌리기 청구서 날아든다. 내년에요. 만기 국채가 90조에 이른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요. 5년간 갚을 빚,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됩니다. 5년간 갚을 나라 빚 311조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 막대한 빚, 결국은 국민 부담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겨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가 된 거죠. 올드보이 한덕수 청문회 돌파 카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국회 인준을 감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보죠. 경제와 외교 풍부한 경험을 지녔다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그리고요 참여정부 때 총리를 지냈는데요. 이번에 다시 총리 후보자였으니까 국회 인준이 이뤄진다면 두 번의 총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신함보다는 국정 안정의 중시 그리고요. 인사청문회 무사 통과 여기에 방점을 둔 인선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즘에 차를 몰고 기름을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라죠. 너무 비싸서요. 휘발유 리터당 82원 더 낮춘다. 세 달 유류세 30%까지 인하한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너무 올렸거든요. 그래서 유류세 여기를 좀 손질하겠다는 거죠. 화물차 보조금 추가 지급도 검토한다. 정부 내일 물가 잡기 대책 발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자, 북한이 뭔가 입장을 냈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좀 귀를 잡습니다. 자, 김여정 대남 압박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핵 보유국 상대로 선제 타격 운운하는 거는 객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서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받아치면서 이렇게 맹비난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요. 핵 보유국이다. 객기 부리지 마라. 이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국회 인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지명을 받은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유, 일명 기사 때도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었죠. 국회 인준. 왜냐하면요, 지금 민주당, 절대 다수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총리는 국회 동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 인준에 방점을 둔 인선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천 시험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죠. 지금 각 당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여당이 될 국민의힘 지방의원들 공천하기 전에 시험 보세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시 문제까지 냈습니다. 자격시험 같기도 합니다.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죠. 1대 2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요. 이재명 전 후보죠. 팬클럽 모임이 생겼는데 그 팬클럽의 이름이
제명인의 마을입니다. 그럼 팬클럽이면은 이끌어갈 이른바 이제 팬클럽의 어떤 리더 뭐 이런 걸 뽑죠. 그런데요, 투표 어떤 의견을 모았는데 이재명 전 후보가 이장이 되면 좋겠다 이 마을에 이렇게 뽑혀서 맡기로 했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민주당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후보의 어떤 위상과 영향력 이걸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핵 보육입니다. 어제 북한 김여정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자,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아예 그냥 스스로 북한을 우리 핵 보유국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고민입니다. 자, 치맨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지명자입니다. 이제 후보자라는 명칭이 붙게 되죠.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다시 소환된 노무현의 총리, 여소야대를 의식한 듯 협치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보죠. 참여정부 당시 요직을 거친 장점이 있다. 자, 참여정부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선함이 없는 올드보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요. 인준부터 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인데 이거를 감안해서 노무현의 총리를 지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자와 국정호흡 요것도 관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담고 있네요. 다음은요.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한덕수 후보자의 그동안 양력인데요. 쭉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출생 연도, 지역, 그다음에 뭐 학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각 정부에서 역할을 했어요. 김영삼 정부 때는 청와대 근무를 좀 했죠. 그리고요. 이 내각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경제수석.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부총리, 국무총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무역협회장, 문재인 정부 때는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장. 상대적으로 좀 약간 비중이 좀 적었다 했지만 모든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차기 정부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발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감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경제와 또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이런 아주 큰 짐을 지게 돼서 우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기사 하나 이어가 보죠. 뭐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죠. 법조 그리고 경제 언론들을 1순위로 추천을 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친분은 딱히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친분이 없는데 수차례 설득 끝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그룹들이 집중적으로 추천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윤경호 의원님. 어제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험이나 경력, 경륜 뭐 이런 걸로는 한덕수 씨의 강점 눈에 잘 보이죠. 그러나 그분이 과연 노무현 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또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통합에 기여를 할 거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갸웃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당사자들, 즉
노무현 정부 쪽 사람들이나 또는 전라도 사람들이 한덕수 씨가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뛰었던 사람이다. 지금도 철학을 같이 한다. 뭐 공감한다. 이런 건지 그건 예. 한번 당사자들에게 평가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딱 듣는 순간 이건 뭐 정말 무난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흔히 말하는 분권형 총리, 그건 예. DJ 대 JP. 그건 둘이 같이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JP는 총리를 본인이 맡으면서 장관 몇 자리 자기 몫으로 가져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이 노무현 이해찬 때의 책임형 총리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확 줘서 예. 그다음에 총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러 인사나 기타 등등이 정말 총리가 힘이 있구나라는 거 보여줬어요. 예. 근데 거기에 그러면 한덕수라는 첫 총리가 해당이 될 수 있느냐? 전 그거하고는 거리가 전혀 멀다. 이분은 그저 본인의 색깔이나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예. 그냥 문제 없이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거 아닐까. 많은 언론들이 이 청문회를 의식해서 이분을 선택했다. 예. 맞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색깔이 분명한 분 같으면 처음부터 그럼 한번 싸워보자는 거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테니까. 예. 그건 뭐 여지없이 민주당이 강대강으로 벼를 수 있는데 한덕수 씨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명분이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결국 청문회와 인준을 하는 시점까지 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정말 관건이 될 것 같다. 무슨 얘기냐? 한덕수 씨에 대해서 지금 여론은 별로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뭐 무색무취 뭐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평가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첫 총리에 대한 인선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주목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만약에 여론이 정말 또 그 사람이냐 이렇게 사람이 없냐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촉발제가 조성이 돼버리면 예. 그럼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예. 다른 사안으로 강대강 대치가 더 세지면 예. 정작 총리 청문회를 할 때 그리고 인준 표결을 할 때 다른 이유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혹시 감정적인 대치를 해버릴 수도 있다. 예. 그럴 경우 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DJ 첫 정부 때 JP가 90 며칠 동안 인준을 못 받아서 총리 서리로 그냥 갔잖아요. 예. 이해창 당시 야당 총재 목리가 정말 예. 대단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예. 이제 정말 양쪽이 강대강 대치밖에 안 남았다. 그런다면 인준 표결도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다. 전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언론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안정, 뭐 통합 이런 거 썼어요.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다만 저 주목을 받는 어떤 감동 이런 거는 주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또 반대편 시각을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 최경철 편집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뭐 윤경호 선배님도 잘 설명하셨고 예. 이상원 부장님도 잘 설명하셨다시피 기사 쓸 게 없었죠. 한덕수 기사로 다룰 만한 게 딱히 내용이 뾰족하지 않다. 기사를 뭐 한덕수 총리가 지명된 것을 거의 알았기 때문에 예. 내일 뭐 쓰나라고 고민했을 때 정말 그리고 어제 최경철 편집위원도 좀 고민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좀? 기사 쓸 게 없었을 만큼 너무나 예상된 당연한 결과였고 이번엔 사실 의외로요. 초기부터 벌써 한 열흘 정도부터 이름이 유력하다고 거론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로 인성이 됐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집무실 이전 때문에 예. 너무 많은 실점을 했습니다, 사실. 아.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집무실 이전 부분만 해도 반대가 더 많이 나오는 바람에 예. 굉장히 지금 어렵고 공경스러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4번 타자를 내세워서 빅볼을 할 수 없었다. 어차피 투수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제대로 된 선발 투수 하나 내세워서 그냥 상대의 공격을 정말 지금은 잘 막아야 된다. 득점에서 뭐 홈런 이런 거 기대한 게 아니라 일단 상대의 득점을 막아야 되는 게 급선무다. 철저하게 스몰볼로 일단은 가보자. 이것이 뭐 한덕수 총리를 지명하게 된 그 원인인 것 같고 예.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줘야 할 인물과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예. 굉장히 초반에 너무나 좀 실점이 많다. 인물도 무색무취라는 논란에 예. 휩싸였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도 내세웠더니 여러 가지 좀 실점이 많아서 앞으로 조금 임기 초반에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이 있다. 당장 6.1 지방선거까지 닥쳐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살아는 판을 걷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낼 때나 인물을 낼 때나 좀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최영철 편집위원 말씀 들으니까 뭐 상황은 이런 인선을 하게 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좀 아쉬운 게 있네요. 뭐 이렇게 좀 들리네요. 지금 말씀하시고 보니까요. 자, 다음은요. 이 한덕수 후보자의 뭐 고향. 이게 언론에서 꽤 얘기가 돼요, 지금요. 그 화면으로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소개했을 때 지금 호남으로 돼 있잖아요. 전주입니다. 전북 전주. 근데 서울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회자가 되는데 여기 보면 한덕수 공직자 신상 기록엔 서울. 근데 이제 본인은 아닙니다. 호남입니다. 전북 전주입니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하는데 본인이 이제 언론 통해서 나온 오늘 보도가 된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서 일가족이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며 부친이 본적을 서울로 변경했다. 그래서 공직자 신상 기록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 그리고 본인은 한 번도 스스로 서울이 고향이라고 말한 적 없다.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 나온다면 다 설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내기도 했습니다. 김경진 전. 네. 그 고향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조금 보도도 되고 있어요, 지금요. 뭡니까?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잘 모르겠네요. 어. 그냥 신문에 봤더니 고향은 지금 전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소개는 좀 전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아마 특히 뭐 부친께서 전주에서 살았다고 하니 예. 최소한 원적이 전주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생은 전주. 예. 예. 그리고 아마 중학교까지는 전라북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지금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지금 경기고로 돼 돼 있으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명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왜 굳이 논란이 되는지 또는 저 점에 대해서 굳이 관심을 갖는지 그러니까 여기 이 공직 신상 기록상 적혀 있는 곳과 본인이 밝힌 곳이 왜 다릅니까?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물론 이제 임명직이고 이분은 이제 선거직은 아닌데 선거직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고향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쓸데없는 논란하지 말라고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면 예. 이게 대한민국 국가의 공무원을 뽑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국무총리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주 출신이면 어떻고 서울 출신이면 어떻고 대구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이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그보다도 우리가 저분을 왜 윤석열 당선인께서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봤을 때 예.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무총리 후보자를 선택을 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러면 이 능력과 전문성은 사실은 이제 본인의 경력을 가지고 이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예. 김영삼 정부에서도 차관급 공직자를 했었고 DJ 정부에 들어와서도 가장 중요했던 통상교섭본부장, 그다음에 청와대의 경제수석, 정책기획수석,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은 장관 중에 장관이라고 하는 국무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부총리, 총리, 예.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게 한미 FTA와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반대 기류가 있으니까 미국의 상원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또 미국의 지방 이 주정부들을 다 이게 설득을 하라고 하는 그 역할을 맡기면서 주미 대서까지 시켰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경제와 통상에 있어서 전문성, 그다음에 대미 외교에 있어서 전문성, 예. 그다음에 이런 국정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하는 민주당 계통의 정파, 예.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물론 이제 해외에 나가 있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파적으로 모든 정파에 두루두루 다 걸쳐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동은 없다 그러지만 그리고 실무형 인선이라고 하지만 이만한 경력을 가진 실무형 인선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만한 연륜을 가진 예. 인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정파를 초월해서 찾을 수 있는 인재 중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았고 특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와 정책적인 역할을 같이 했었던 그 정책의 핵심을 주도했던 분을 이 윤석열 당선인 정부의 첫 총리로 입각을 시킴으로써 예. 결국은 이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정책도 좋은 부분은 그대로
인수인계하고 승계하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밝힌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까 그냥 경륜, 경험 부분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서 통합이라는 설명이 따라붙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 박홍근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도 예. 공통 공약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국회 내 기구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보다 더 좋은 인선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글쎄 이게 감동이 없다. 그냥 인사청문회 통과만을 위한 것이다. 예. 또는 저 사람 고향이 뭐 전주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게 핵심 포인트에 맞는 논란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출신 지역의 고향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해서 호남 출신을 뽑았다. 그럼 통상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지역 통합을 감안했다. 배려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통합이란 표현이 그런 맥락 중에 하나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는 민주당의 생각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송곡 검증을 벼르지만 DJ 노무현 정부 출신이라는 거 감안하면 상황 자체가 딜레마가 아닌가. 그러니까 송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글쎄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계열의 정부에서 굉장히 중용을 한 인물이거든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보죠. 여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륜이 풍부한 건 사실이나 지금 시대에 맞는 리더십인지는 살펴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좀 애써 찾은 것 같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요 부분 보겠다고. 정의당도 검증에 나섰다. 그리고 민주당 만약에 발목 잡기로 비칠 수도 있다. 이건 부담 아닌가. 그리고 결격 사유가 안 나오면 인준 가능성 뭐 무난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민주당에서 나오는 내용 들어보시죠. 저희는 뭐 호남 출신이다 또는 과거에 그 전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다. 이것이 전혀 고려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정말 총리로서의 어떤 자질과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김성일 평론가. 네. 일단 전체적인 평가 그리고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전체적인 평가는 일단은 뭐 꿈과 비전 이런 예. 건 조금 포기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의 흐름이 되게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미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참여정부에서 그 경제부총리와 총리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결격 사유가 좀 나타나거나 뭐 하지 않으면 뭐 반대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잘 그 언론에서 다뤘지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좀 면밀히 살펴가면서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지금 뭔가 벼르긴 하지만 강하게 압박하기 어렵다. 지금 이 기사의 분석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새로운 뭔가 이렇게 그 결함이 좀 나와야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아직은. 과거의 결함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그때는 저희는 또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었기 예. 때문에 조금 모순이 될 수가 있어서 아. 그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일단 인선 확정이 됐어요. 이제 오늘부터 아마 뭐 여야 모두 이제 여론의 어떤 반응을 좀 보겠죠. 그리고 아마 또 어떤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많은 분들이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서 이제 취임 무렵에 부인이 과연 취임식 날에서야 등장을 하는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활동이나 모습이 있는가?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요.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이게 최근에 언론 통해서 공개된 사진인데 이게 집 근처에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개가 있죠?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 자택 주변에 지금 경호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잠깐 나와서 이 경호하시는 분 그리고 뭔가 이 개와 경호견이죠. 경호견입니까? 이게 아니면 무슨 탐색견입니까? 이 경찰견과 좀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찰 특공대라고 써 있는 개하고 뭐 약간 이렇게 뭔가 얼굴을 맞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좀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윤석열 당선인 자택에 언론들이 항상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걸 이제 공개가 되는데 복장을 좀 보실까요? 여기 가운데 복장.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장이긴 합니다. 보통. 근데 이런 모습. 근데 이 복장이 왜 언론에서 주목을 했냐면 그동안 사실 공개적인 모습,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굉장히 뭔가 차려입은 모습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주목을 좀 받았어요. 행정 편집위원. 예. 지금까지는 취임식에나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살짝 어떤 비공식적인 모습인데 이것도 아마 의식을 했겠죠.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복장이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국민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노크를 자꾸 하는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냐? 예. 뭐 모두가 해석하겠지만 지금 뭐 김정숙 여사의 뭐 옷 사치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옷 논란. 예.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드티와 청 재킷 치마라고 그래야 됩니까? 바지라고 그래야 됩니까? 좀 통 그러게요. 큰 저게 요즘 여성들이 많이 좀 유행하는 저런 수수한 옷차림인데 예. 저 옷을 입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 나는 강남 기부인이 아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다. 아, 그런 최영철 편집위원이 너무 좀 늦게 과하게 해석하시는 거 아닐까요? 혹시 아니면 이런 그런 그런 건가요?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 목소리를 좀 불식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 것이 아닌가. 뭐 물론 저분이 뭐 사시는 곳이 강남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을 아주 뭐 제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에게 나오기 위해서 조금씩 문을 두드리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뭐 어차피 취임식 때는 나오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으로 사시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런 시범적인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과 좀 더 친근해지는 그런 발걸음으로 해석됩니다. 그 언론에 사진이 있어서 뭐 잠시 소개됐어. 워낙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뭐 취임식에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